반갑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대학 교수가 된 사나이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소심한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남 밑에 일할 팔자다. 소심한 성격 들으시면 기분 더럽게 나쁘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소심한 성격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나니까요, 너무 삶이 풍요롭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심한 성격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으키는지, 원인과 그 소심한 성격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걸 극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오프닝은 제가 그냥 빼고요. 소심한 성격의 원인. 자,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각자요. 그 다음에 소심한 성격의 어떤 결과. 소심한 성격.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 다음에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알파로 적극적인 성격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심한 성격의 주요 원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변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썰랑말랑 해요. 장점을. 그런데 쓰긴 썼는데 발표를 안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뭘 써놨냐면 수영이라고 썼어요. 발표를 제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수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쓰긴 썼는데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대중 앞에서 제가 수영을 좀 합니다 라고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박태환 선수가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는 절대 자기의 장점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한 문제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앞으로 내밀겠습니다.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좋습니다. 자주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적 위주의 평가 방식에 오는 자신의 장점 상실입니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쭉, 그죠? 학창시절을 보다 보면, 학창시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과, 또 성적,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받으면 좋지만 그 잘 받지 못하는 그 성적 때문에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속에서 점점점 소심한 성격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죠. 네 번째입니다. 항상 어디를 겨눕니까? 높은 곳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위치만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힘들 때는 또 아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항상 위만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큰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항상 견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가정 환경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많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참 살아왔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가족, 여기 좀 뭡니까? 가족이 많다 보니까 쭉, 그죠? 옷도 이게 물려받고 하다 보면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심한 성격으로 많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남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과정보다는 뭡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딱 뭡니까?
도전하는 삶 자체가 행복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죠. 결국은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 성적 나왔는 그날만 딱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벌어놓은 그 상태만 딱 결과를 보고 좋은 뭡니까? 성과를 얻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소심한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심한 성격에 유형하고 이 외향적인 성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소심한 성격 볼까요? 네, 수줍음이 많다. 외향적인 성격은요?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소심한 성격, 그렇죠? 네. 두 번째 말을 많이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남들 앞에 나서기를 꺼린다. 나서는 길을 되게 좋아하죠. 리드하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실수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한다. 소심하다 보니까요. 좀 실수를 금내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 표정이 자주 경직되어 있다. 왜 경직되어 있는? 남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표정이 밝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섯 번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예민하다. 같은 의미죠. 네, 항상. 일곱 번째, 자신의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단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잘하는 부분은 썩 빼고 잘 못하는 부분만 자꾸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만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격이 소심하게 자꾸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남들에게 뭡니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자, 리드가 되고 남을 이끌고 모임에서 회장이 되면 반드시 회원들의 뭘 받습니까?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리가 입을 많이 댈 수 있는 자리예요. 중요한 건 안 하면 되죠. 솔직하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 말하면 참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안 하면 내 능력도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기 소개하기를 무척 싫어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를 잘하는데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소심한 성격일수록. 왜냐하면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그 말을 옮길까봐 상당히 불안해 떱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한번 보세요. 왜 대스타가 됐냐면 그분은 자기의 과거를 너무 헌신짝 버리듯이 대중 앞에서 버려버렸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그죠? 네.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사촌 오빠에게, 그죠?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갔었습니다.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대중 앞에서 공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날개를 달아버리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한다. 뭘 특히 숨기고 싶어 할까요? 아픈 과거예요. 그렇죠? 아픈 과거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거죠. 누군가 알아챌까? 내가 혹시 가방끈이 짧은데 또 뭡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한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자, 먼저 소심한 성격 극복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박수를 쳐라. 제가 박수 준비하면 야! 하고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20번을 한번 쳐보시면 20번 준비됐습니까? 박수 준비하면 야! 하고 한 20번 정도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준비! 자, 박수 10초 동안에 하면, 15초 정도 하면, 그죠? 20분인데, 10초면 40회를 쳐야 되니까, 5초를 합시다. 5초 동안에 20회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자, 준비되겠습니다. 저 시계 보고 있으니까요. 5초 동안에 20회, 시작! 예, 5초입니다. 예, 치셨습니까? 네. 예, 5초 동안에 20회를 못 치시면은, 빨리 그 건강검진 받으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왜 박수가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소심한 아이들이 박수를 못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심한 어른들이 박수치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 박수가 문제겠습니까? 박수가 문제겠어요? 걸음걸이 한번 보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걸음걸이조차도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힘차게 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부러 쳐라, 신나게 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바람 나는 신나는 노래를 불러라.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소심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가는 세월이었습니다. 가는 세월 이제는 안 부릅니다. 이제는 안 부르고요. 그래서 왜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노래가 그냥 코드가 좀 참 좋았습니다. 배경교의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노래방 가서 폼 잡고 노래를 탁 부르니까요. 와이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제가 부르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갈대밭에 나 홀로 우는 새 딱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사연이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뭐 사연은 내가 뭐죠? 뭐 제 와이프 놓고 과거의 옛 여인을 못 잊어서 부르는 그런 걸로 보여졌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이 모드 자체가 슬픔을 몰고 오는, 그죠? 이 소심증을 몰고 오는 그런 모드로 계속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소심했기 때문에 주변에 소심한 친구들, 소심한 후배들을 제가 유심히 대학을 다닐 때 봤습니다. 정말 소심한 친구들이, 그죠? 후배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조용한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꼭 브루스 타이머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노래도 바꿔야 되는구나. 노래도 바꿔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암시를 하라. 자기 암시는 뭡니까? 기도에 저는 100배의 긍정을 좀 준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도 말로 합니다만은 그만큼 말의 힘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로서 쇠뇌를 좀 시키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기 암시로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는 암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예. 자,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이라 했는데요. 결국은 소심한 성격은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을 잘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을 세워서 그걸 달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매번 많은 사람들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영어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이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습관 속에서 그 습관들을 못 바꾸고 있더라는 거죠.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우리 쉬운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책을 사서 들고만 다니자. 그래서 책을 사서 들고만 다니자. 들고만 다니십시오. 매번 들고 다니보십시오. 들고 다니면 주변 친구들이 물을 겁니다. 뭐 작년에도 그 책 들고 다니는데 아직도 그 책 들고 다닌다. 이렇게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럼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래, 나는 책 들고 다니는 취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아,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구나.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아요. 결국은 그 책을 나중에 읽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 나면. 예, 그게 제일 쉬운 목표인 것 같아요. 자, 큰 소리로 웃는 거. 사실 큰 소리로 웃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엄청난, 이거 뭡니까? 충격이고 이게 또라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을 바꾸는 것만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웃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큰 소리로 만세 웃음, S라인 웃음, 하이파이브 웃음 한번 웃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웃음 갑니다. 갑니다. 시작. S라인 갑니다.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자,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는 뭡니까? 애들 사탕조에 웃는 겁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거는 또라이가 아니고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거는 뭐죠?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아는 거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홀몸이 아니지요. 홀몸이 아닙니다. 자, 5번째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 시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책, 옷차림, 뭡니까? 사는 곳, 인맥. 바꿉니다. 자, 옷차림 어떻게 바꿀까요? 좀 베스트 드레스로 입으셔야 되겠고요. 그죠? 책,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어떤 책? 바로 대도면 자서전이나 성공학 관련 책, 소설책 읽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절대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가 없고요. 자, 사는 곳. 자, 집에 옆 동네에 사는 맨날 천안 만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동네에 있으면 빚을 대출을 받으셔도 이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는 곳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맥 정말 중요합니다.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모여있는 곳을 계속 가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왜? 편합니다. 서로 부시기도 않고요.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 편함 속에서 내 능력도 편안하게 그냥 잠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인맥에서 좀 활달하고 도전적이고 좀 앞서가고, 그죠?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명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앙트러프로너십이 있는 그런 분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자서전 방금 말씀드렸죠? 왜 자서전을 읽으면 자신감이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이 극복되는가? 자서전에는 다른 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서전은 다른 책들, 어느 책들보다 뭐가 많이 있습니까? 실패담이 많습니다. 그 실패담이 정확하게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 실패담하고 본인의 실패담하고 뭐하고 합니까? 한번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 실패담하고 비교했을 때 뭡니까?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갑니다. 인지치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긍정으로 계속 바꿔보는 훈련입니다. 떠오르면 바꾸고 떠오르면 바꾸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엎어졌을 때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자, 피가 찔찔 나요. 부정생각 어떻게 합니까? 어째서 들을 게 없네. 무릎팍이 깨졌네. 할 수 있죠?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팍밖에 안 깨졌네. 머리도 깨졌으면 죽었을 거 아이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칭찬은 뭐죠? 부메랑입니다.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먼저 인사로 하시는데 절대 부정적인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 어디 아프세요? 이런 인사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머, 죽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긍정의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에게 긍정의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얼굴이 환하시네요. 요즘 참 하는 일이 잘 되시나 봐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사람에게 안색이 참 좋으십니다. 인물이 훤하시네 이러면 욕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만 아니고서는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째입니다. 상장과 상패를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진열해 놓아라. 그 태진아 씨가 한번 방송에 그 자기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트로피가 쫙 이게 진열장에 있었는데요. 이 많은 상 중에서 가장 아끼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태진아 씨가 가장 최근에 받은 상을 딱 얘기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받은 상이라서 너무 따끈따끈해서 이걸 되게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다음 상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상이 또 어떤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도전하는, 그 나이에도 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세월은, 그죠? 어디에 주름살을 만든다고요?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뭘 포기하면요? 열정을 포기하면 어디에 주름살을 만들어요? 예, 영혼에, 마음의 주름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심한 부분이 그죠? 없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상패, 아이들을 받은 상장상패
어디 파일에 꽂아두지 마시고 액자로 해가지고요. 좀 다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소심한 성격에서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는 자기암시 한번 따라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열창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갑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신은 우리에게 쓸만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준다고 했지 않았던가? 신은 우리에게 쓸만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준다고 했지 않았던가? 자, 여기 신념을 가진 지도자, 용기를 가진 지도자, 배짱을 가진 지도자 김상은이가 나아갔습니다. 용기를 가진 지도자, 배짱을 가진 지도자, 자, 앞을 한번 찌릅니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난 그동안 너에게 속아왔다. 이젠 속지 않겠다. 넌 강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굴한 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운명아! 너는 이제 그동안 잘못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나는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고야 말겠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고야 말겠다. 자, 갑니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자, 올라갑니다. 옆 사람에게 소심한 성격이 좀 극복되는 것 같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사고로 계속 인지치료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목표가 그냥 회사원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다가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가 되어야지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내 뒤통수를 내리치는 무언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서울대도 못 나온 네가 무슨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 웃기지 마라 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제가 긍정으로 바꿨을까요? 서울대학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자, 좀 머리 좀 나쁩니다. 8년을 공부해보면 됩니다. 산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보다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빨리 달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삶 자체가 사실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세, 그림그리, 보통 사람들 걷는 그림그리 보십시오. 대부분 그 그림만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소심한지 적극적인지 활달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무의식적으로 어영부영 걷지 마시고요, 좀 의식하셔가지고 내 그림그리를 보폭을
평소보다 좀 빠르게 템포를 해가지고 목적성 있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지만 행동이 생각을 바꿔내기도 합니다. 자, 표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화장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화장입니까? 얼굴에는 미소의 화장이죠. 마음에는 뭡니까? 긍정의 화장이죠. 또 뭡니까? 저 뒤는요, 말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얼굴 화장하고 출근하시고요. 네 번째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주변에 좋은 이웃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관계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나하고는 관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를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지 않는 사람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케줄북을 쓰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말 어떻게 할까요? 말을 이제 내뱉는 말을 무조건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옷을 아무거나 무조건 입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좀 꾸미고 좋은 옷으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입니다.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올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소심한 성격이 누구 앞에서라도 한마디 던지려면 괜히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봐야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귀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으로 배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실천 사항만으로도 우리의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심한 성격으로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심한 성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심한 성격을 극복해서 인생을 멋지게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대학을 다시 진학한다든지요, 사업을 전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사업을 도전한다든지요, 면접에서 매번 들들들 떨면서 할 말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 소심을 극복해서 정말 면접을 잘 보고 온다든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 소심한 성격으로는 인생에서 항상 남 밑에 일할 팔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심한 성격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연공서열제가 아닙니다.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는 금액을 사장이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봉제입니다. 이제는 연봉제에서는 내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 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거지도 돈을 잘 버는 거지가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자기 처신을 알고, 혹시 이런 거지 보셨습니까? 춥고 배고픈데 100만 원 주세요, 이런 거지 보셨습니까? 이런 거지는 없습니다. 왜? 자기 처신을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돈 잘 버는 거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춥고 배고픈데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결국은 그 거지도 소심증을 극복한 거죠. 자기 처신을 알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소심증을 극복하셔서 자기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